조용한 새벽입니다. 창문을 닫고 세상의 소리를 조금 멀리한 이 시간. 잊고 있던 생각 하나, 오래전 기억 하나가 문득 마음에 찾아드는 때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친 몸을 눕히고 눈을 감는 대신 마음을 조금 열어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잠 못 드는 새벽, 그 고요함 사이로 흘러나오는 이야기. 누군가의 작은 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잔잔히 닿기를 바라며 새벽 당신의 글, 지금 당신의 이야기 위로 새벽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아직 어둠이 골목을 떠나지 않은 새벽. 창문을 반쯤 연 채 나는 커피를 내린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건 바람 소리도 자동차 소리도 아니다. 누군가 빨래를 털고 있는 소리다. 텁텁한 이불 한 채를 두 팔로 크게 들어 탈탈 몇 번이고 가볍게 흔드는 소리. 그 소리는 낯설지 않다. 몇 해 전부터 나는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이른 아침에 누가 저리도 부지런한가 싶었다. 빨래를 널기엔 아직 밤이 채 가시지 않았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이면 손이 얼 법도 한데 그 시간에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소리였다. 지금도 기억난다. 겨울 새벽 창문을 닫으려다 우연히 눈에 들어온 풍경. 연립주택 옥상 난간에 긴 운동복 바지가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그 곁에서 털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두꺼운 수건을 양손으로 털고 있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이던 사람.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그 사람은 자신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도, 물기 묻은 손등을 닦는 동작도, 모든 게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절제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다 보면 내 마음도 덩달아 고요해졌다. 그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의 빨래 넣는 시간을 하나의 새벽 리듬처럼 받아들였다. 매일 들리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몇 번은 꼭 그 시간에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소리였다. 그날이 무척 바빴던 날이라 해도, 잠을 설치고 뒤척이던 날에도 그 소리를 들으면 뭔가 단단한 질서가 느껴졌다. 누군가는 지금 하루를 살고 있구나. 그 단순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묘하게 마음이 정돈되었다. 어느 날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 나는 마침 창을 활짝 연 상태였고 그는 흰 와이셔츠를 털어 널고 있었다. 잠시 시선이 겹치고 그는 짧게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엔 아주 짧은 묵인 같은 것이 생겼다. 나는 그 사람이 빨래를 널고 있는 시간에 창문을 활짝 열고 커피를 내린다. 그는 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저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말을 나눈 적은 없지만 우리는 아마 서로를 알고 있다. 조용히 삶을 겹쳐가는 시간 속에서 빨래를 넣는 일은 생각보다 노동이 필요하다. 젖은 옷을 들어 올리는 일, 두 손으로 힘껏 털어 주름을 펴고 먼지를 털고 햇빛이 잘 드는 방향으로 널어놓는 일. 그 사람의 움직임은 늘 성실했고 한 번도 급하거나 흐트러진 적이 없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하나하나의 동작이 정확했다. 그 사람에게 그 시간은 빨래를 넣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어쩌면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온통 해야 할 일들로 가득하다. 해야 할 말, 해야 할 연락, 해야 할 결정. 그 모든 무게를 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아마도 빨래 넣는 시간 같은 조용한 틈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 틈 안에서 젖은 옷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끼며 다시 마음을 고치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것일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며 그 소리는 내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온전히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의 하루는 나의 하루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가 빨래를 넣는 날이면 왠지 내가 더 단정해지는 것 같다. 그날 하루는 세탁기처럼 잘 돌아갈 것 같은 기대감이 든다. 요즘은 가끔 일부러 새벽에 깨어 있는 날이 있다. 커튼을 젖히고 조용히 창문을 연다. 언제부터인가 그 사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도 하나의 의식이 되었다. 말없이 반복되는 행동, 젖은 천을 펴는 손끝의 섬세함, 하루의 무게를 미리 마주하는 자세.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묵직한 위로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지만 이 도시는 그렇게 묵묵한 사람들로 지탱되고 있다. 누구는 밤에 일하고 누구는 새벽에 하루를 연다. 누구는 창문 뒤에서 바라보고 누구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움직인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겐 위안이 된다. 이른 아침 빨래 넣는 손끝에서 시작된 하루는 햇살 속에 말라가고 바람을 타고 퍼져간다. 그 빨래 한 장 한 장에 누군가의 계획과 다짐,
피로와 바람, 말하지 못한 감정이 스며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조용히 나의 하루를 준비한다. 여름에 문을 여는 소리가 있다면 그건 아마 수박을 자를 때 나는 딱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뾰족한 칼끝이 수박 껍질에 닿아 서서히 힘을 주었을 때 그 단단한 겉이 갈라지며 울리는 탁 혹은 딱, 그 소리는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소리만 들어도 눈앞에 푸르고 단단한 껍질이 떠오르고 그 속을 가득 채운 붉은 살결이 상상됩니다. 수박을 자르는 그 짧은 찰나에 우리의 여름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이 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사각사각한 아이스크림의 소리도, 에어컨의 찬 공기 돌아가는 소리도 좋지만 여름의 첫 신호탄 같은 이 딱 소리는 어디에도 없는 오직 수박만이 가진 고유한 감각입니다. 그 소리엔 뭔가 통쾌함이 있습니다. 열기를 뚫고 나가는 듯한 청량감. 긴 기다림 끝에 뭔가 제대로 열렸다는 느낌. 여름이 왔구나 하고 실감하게 됩니다. 어릴 적 여름방학엔 할머니 댁 마당에서 수박을 자주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루 끝에 큰 도마를 꺼내 수박을 한가운데에 올려놓고 양손으로 큰 칼을 꽉 쥔 채 한 번에 힘껏 쳐내듯 잘랐습니다. 그때 나는 그 소리를 가까이서 듣기 위해 매번 바짝 옆에 붙어 앉곤 했습니다. 이 소리 들으면 여름 시작이지.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박을 반으로 자르면 그 안에서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엔 단순한 쾌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풍성한 여름, 무언가 곧 넘칠 것 같은 계절의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수박을 자르며 늘 덧붙이듯 한마디 했습니다. 잘 익었는지 소리만 들어도 알아. 나는 아직도 그 말을 믿습니다. 지금은 마트에서 미리 잘라 랩 씌운 수박을 자주 사게 됩니다. 깔끔하고 편리하죠. 그렇지만 그 포장 속 수박에서는 딱 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자르고 남은 소리 없는 과육. 그건 수박은 맞지만 계절의 도입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여름에 한 번쯤은 꼭 통수박을 사서 자릅니다. 큰 도마를 꺼내놓고 칼을 갈고
천천히 손끝에 힘을 줘서 수박의 중심을 향해 칼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딱 그 순간만큼은 나도 다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가 됩니다. 무더운 날씨도 복잡한 일상도 그 소리 하나로 잠깐 멈춰집니다. 그 딱 하는 순간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마치 수박이라는 하나의 세계가 쪼개지며 안을 보여주는 순간처럼 껍질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던 달콤함과 시원함이 소리로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지는 그 순간, 우리 안의 긴장도 함께 풀리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겨냈다는 느낌, 혹은 뚫고 나갔다는 해방감. 수박을 자르는 건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일종의 계절 의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는 수박 자르는 소리를 녹음해 ASMR로 듣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귀와 마음을 간지리는 소리라는 뜻이겠지요. 수박을 먹을 땐 맛도 맛이지만 그 앞 단계인 자르는 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칼을 들고 단단한 표면을 살피고 한가운데를 겨냥해 균형 있게 잘라내는 그 순간, 그 집중의 시간, 누구와 함께 먹을지, 어떤 조각을 줄지 생각하면서 정성껏 나누는 기분. 어쩌면 진짜 여름은 그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소리와 리듬으로 여름을 맞이하고 함께 나누며 계절을 통과하는 것. 수박을 자른 후 냉장고에 넣어두고 잠시 후 다시 꺼내 한 입 베어 물면 그때 들리는 소리는 또 다릅니다. 아삭, 아주 경쾌하고 투명한 소리. 그건 더 이상 시작이 아닌 진짜 여름의 한복판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안에서 퍼지는 시원함. 침묵 속에서 그 소리가 만들어주는 리듬. 이 계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각이 먼저 대답해주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여름을 견디는 계절이라 생각합니다. 덥고 지치고 습하고. 하지만 그 속엔 생생하게 살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수박을 자르는 소리처럼 작지만 또렷한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원한 조각 하나를 나누는 일. 그 안에 여름이 숨쉬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박을 자릅니다. 여름이 너무 덥더라도 그 소리 하나면 조금은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이 계절을 한 번쯤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우리 집 싱크대 아래 서랍 한쪽에는 작고 단정한 삼각형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난 뒤 받아온 비닐봉지들. 버리지 않고 한 장씩 접어넣다 보니 어느새 그 서랍은 나만의 작은 저장고가 되었습니다. 그 삼각형 하나하나는 어느 날의 흔적이자 내가 쌓아올린 일상의 기호처럼 느껴집니다. 비닐봉지를 접는 습관은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지 공간을 아끼기 위해 2번, 3번 접어 넣었을 뿐인데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 어떤 정도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쓰고 남은 것들을 그대로 구겨 넣는 대신 한 번 더 손끝을 써서 접어두는 일. 그게 단지 쓰임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비닐봉지를 접을 때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양쪽 손끝으로 재질을 느끼며 세로로 반 또 반, 그리고 그걸 대각선으로 꺾어 삼각형을 만들면 마치 뭔가 하나를 제대로 마무리했다는 안도감이 듭니다. 그게 장을 본 날이면 이 집안에 새로 들어온 음식들처럼 나도 새로 정리되는 느낌이고 어딘가에서 뭔가를 받고 온 날이면 그날의 기억까지도 함께 접어넣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봉지를 펴보면 언제 받았는지 어떤 상점이었는지 기억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마치 일기장 한 장을 들춰보는 기분입니다. 아, 이건 작년에 시장에서 생선 산 날. 비닐 끝이 살짝 젖어 있는 걸 보니 맞네요. 이건 친구네 집에서 고구마 담아온 날. 찜기가 생각보다 커서 봉지가 2개나 필요했었지. 그 사소한 기억들이 이름도 없고 저렴한 봉지 안에 남아있다는 게 조금은 놀랍고 조금은 따뜻합니다. 누군가는 비닐봉지를 그냥 모아두고 나중에 한꺼번에 버릴지도 모릅니다. 쓰지 않는 걸 쌓아두는 일은 낭비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나는 그 접힌 삼각형들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온 일상의 단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버려지지 않은 것들, 한 번 더 손을 탄 것들, 그리고 언젠가 쓸모를 기다리는 것들. 그 안에 나의 성향도 성격도 어쩌면 조금은 내 마음의 구조까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닐봉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너무 얇고 너무 흔하고 쉽게 찢어지기까지 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비닐 하나하나를 작고 질서 있는 형태로 정리해두면 세상에 다시 꺼내 쓸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이건 그냥 저장이 아니라 조용한 복구의 작업 같습니다. 예전엔 할머니가 그렇게 하셨습니다. 검은 봉지, 투명한 봉지, 조금 튼튼한 건 따로 빼놓으시고 자주 쓰는 건 접어서 고무줄에 끼워두시곤 했죠. 어릴 땐 그게 참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모아두실까?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건 단지 물건에 대한 절약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무언가를 쉽게 버리지 않는 마음, 언젠가 다시 필요할지 모른다는 감각, 그리고 쓰임을 미루는 여유. 비닐봉지를 접는 그 짧은 시간 속에는 나름의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봉지를 안 쓴다고 해서 그 존재가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는 것. 그건 곧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 한때는 무심히 지나쳤던 봉지 하나에 이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로는 더 이상 그것들을 아무렇게나 구기지 않게 됐습니다. 비닐봉지를 접는 습관은 결국 나를 정리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언가 끝난 자리에 조용히 마무리를 하고 흔적을 접고 기억을 남기고 다시 꺼낼 준비를 해두는 일. 누군가는 그걸 쓸데없는 수고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조용한 시간 덕분에 삶이 조금은 정돈된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정돈이 내 안의 복잡함을 조금 덜어주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여유롭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줍니다. 어느 날 문득 싱크대 서랍을 열어 그 접힌 봉지들 하나하나를 들춰볼 때면 나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작은 것들을 천천히 바라보는 마음, 버리지 않고 남겨두는 삶. 그것이 결국 나를 지탱해온 방식이라는 걸. 하루를 시작할 때 나는 습관처럼 같은 순서를 반복한다. 세수를 하고 옷을 고르고 머리를 묶고 가방 안을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는 것은 늘 양말이다. 양말을 신는 건 그저 외출을 위한 준비 중 하나지만 그 순간만큼은 유독 천천히 움직이게 된다. 서두르던 손끝이 느려지고 어쩌면 작은 호흡까지도 정돈되는 것 같다. 나는 양말을 신는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밖으로 나갈 마음을 다잡는다. 양말을 신는다는 건 단지 발을 덮는 행위가 아니라 안과 밖의 경계를 넘는 통과 의례처럼 느껴진다. 방 안에 나는 아직 느슨하고 세상 밖에 나는 긴장되어 있다. 양말을 신는 순간은 그 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같다. 양말은 참 조용한 존재다. 신지 않으면 허전하고 없으면 외출 자체가 불편하다. 그러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신발 속에 숨어 있다. 티도 나지 않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쌍이 없으면
걸음은 불편하고 하루는 거칠어진다. 나는 외출 전 마지막 동작으로 꼭 양말을 신는다. 어릴 땐 이유도 없이 그랬고, 지금은 그 행위에 작은 의미를 더한다. 오늘 어떤 길을 걸을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른다. 그 모든 것을 마주하기 전에 발끝부터 감싸는 느낌이 필요하다. 이건 일종의 마법처럼 느껴진다. 아직 벗겨지지 않은 잠과 어지러움이 양말을 신고 나면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다. 단단히 묶인 느낌. 준비가 끝났다는 무언의 신호. 그렇다고 양말 하나하나를 특별히 고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좀 더 튼튼한 양말을 찾게 된다. 하루가 길 것 같을 때,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야 할 때, 멀리 걸을 것 같을 때, 그 반대로 가볍게 나서는 날엔 낡았지만 편한 양말을 고른다. 그 선택들 속엔 사소하지만 나름의 다짐이 담겨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그 발걸음에 담긴 마음이 양말의 두께와 색에 묻어 있다. 한 번은 겨울 새벽, 너무 추워서 부드러운 기모 양말을 꺼냈다. 그날은 유난히 외출하기 싫은 날이었다. 하지만 그 따뜻한 감촉 덕분에 발끝에서부터 마음이 녹는 기분이 들었다. 그 작은 감촉이 밖으로 나갈 용기를 조금이나마 만들어줬다. 양말을 신는 일은 늘 작고 늘 반복된다.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나는 오늘의 감정을 조금씩 확인한다. 무슨 색을 고르는지, 얼마나 천천히 신는지, 어느 발부터 신는지, 이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나의 하루가 담겨 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됐다. 양말은 사람의 발을 감싸고 그 발은 하루 종일 땅을 딛는다.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서 세상과 직접 닿는 그곳에 가장 먼저 닿는 섬유, 그게 바로 양말이다. 신발은 그 위에 얹히고 걷는 동안 양말은 안에서 쉼없이 움직인다. 문질러지고 늘어나고 때론 젖고 더러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잘 모른다.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작은 수고들을. 그래서일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양말을 벗는 순간 느껴지는 그 안도감. 내가 무사히 하루를 걸어냈다는 확인. 오늘도 별 탈 없이 다녀왔다는 작고 분명한 증거. 가끔은 벗은 양말을 손에 쥐고 내가 지나온 하루를 떠올린다. 이 양말이 걷고 선 땅은 어떤 곳이었는지, 어떤 사람을 향해 어떤 마음으로 걸었는지, 그리고 그런 사소한 회상을 통해 나는 나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 양말을 신는 시간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작지 않다. 그건 마치 비가 올지도 몰라 챙기는 우산처럼 무거운 하루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준비물이다. 나는 오늘도 외출을 앞두고 조용히 앉아 양말 한 짝을 꺼낸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조금은 천천히 숨을 고르고 하루를 살아낼 힘을 다독인다. 세상이 복잡하고 마음이 시끄러울수록 그 조용한 준비가 더 소중해진다. 누군가는 눈치채지 못해도 나만은 알고 있는 일. 양말을 신는 그 순간부터 내 하루는 시작된다는 것을. 라디오를 켰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건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찾기 위한 정적입니다. 쉭, 쉬익, 웅성웅성.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면 주파수 사이에 걸리는 온갖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사라지고 음악의 전주가 툭 끊기고 다시 시작되고 어디선가 누군가는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들이 아직 나에게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디쯤인가에서 소리가 또렷하게 귀에 꽂힙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곡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손끝이 내 귀가 주파수를 딱 맞췄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하는 순간. 나는 이 감각을 참 좋아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찾아가는 시간을 좋아합니다. 디지털 버튼처럼 숫자만 입력해 정확하게 원하는 방송을 듣는 방식도 좋지만 다이얼을 천천히 돌려 주파수를 손끝으로 맞추는 경험은 그 자체로 하나의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거기엔 약간의 추측과 기다림, 그리고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 소리인가? 아니, 조금만 더. 지금인가? 조금 옆으로? 그런 미세한 움직임 속에서 귀는 점점 예민해지고 손끝은 섬세해집니다. 라디오를 처음 접했던 건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부엌 창가에 놓여 있던 작은 회색 라디오. 엄마는 주로 그것으로 아침 뉴스를 들으셨고 나는 밤이 되면 그것을 몰래 켜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숙제를 하다가 슬쩍 손을 뻗어 다이얼을 돌리면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음악, 익숙한 DJ의 목소리, 그리고 때론 생경한 방송사 간의 충돌음. 그때의 라디오는 단순한 정보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내가 직접 잡아내는 작은 우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라디오는 대부분 디지털 방식입니다. 주파수를 입력하면 바로 그 방송으로 이동하죠. 하지만 여전히 집 구석 어딘가엔 아날로그 다이얼 라디오가 남아있고 나는 가끔 그것을 꺼내요. 예전처럼 귀를 기울이고 손끝에 집중해 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건 단지 음질을 고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어떤 대화로 접속할지,
어떤 분위기와 연결될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순간이 주는 희열은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은 요즘 삶에선 보기 드문 느린 일입니다.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예측 가능해진 시대에서 이렇게 천천히 불확실한 경로를 따라 어떤 신호를 찾아 나선다는 건 그 자체로 낭만이자 묘한 위안입니다. 특히 밤에는 그 감각이 더 뚜렷합니다. 주변이 조용해지고 라디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가 전적으로 열려 있을 때, 그때 손끝은 작은 떨림까지도 감지합니다. 라디오를 듣는다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에 몰입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대로 듣기 위해 우리는 다이얼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고 몸을 조금씩 가까이 가져갑니다. 라디오의 소리는 TV처럼 화면으로 눈을 잡아 끄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들어야 하는 매체입니다. 그만큼 더 상상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더 내밀한 감정이 얽힐 수 있습니다. 가끔은 목소리 하나에 온종일 힘이 나기도 하고 익숙한 배경음악 한 곡에 이상하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내가 손끝으로 찾아낸 주파수에서 비롯됐다고. 요즘은 더더욱 이 감각이 그립습니다. 손끝이 무언가를 찾아가는 과정. 귀가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내가 무언가에 닿았다는 감각으로 마무리되는 경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빠르게 알고 너무 쉽게 접속합니다. 하지만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때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떤 신호를 찾아가는 경험은 그 자체로 잊기 아까운 시간이 됩니다. 나는 오늘도 가끔 그 오래된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립니다. 처음엔 씩하는 잡음만 들리지만 그 속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기에, 그리고 언젠가 내 손끝이 정확한 곳에 도달할 때 또렷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소리는 결국 내가 듣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그 손끝의 감각, 그 느린 연결의 시간은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붙잡는 방법 중 하나가 됩니다. 라디오는 늘 말해줍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어디 있든 우리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다고. 오늘 새벽 우리는 한 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오래 품어온 기억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조용히 흘려보낸 하루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 속엔 분명히 당신이 있었지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감정이 있고 조용히 곁에 머무는 위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그런 새벽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당신의 글을 기다리겠습니다.